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하긴 했죠. 영화를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 1월 14일 날 마리블레는 스페이스 영화를 받았습니다. 영화는 하나 안 들어가고 그때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모한 생각은 겁도 없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안 되고요.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고 나서 서둘러서 이제 시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영화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된다. 기간이 좀 짧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제가 연출로 한일이고 이미지를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다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게 아니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의뢰를 반갑게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찍고 있었던 팀이 바로 뭔가 찍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때도 저희의 텐션이 계속 뭔가를 찍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뭔가 그래도 뚝딱뚝딱 어떻게 하면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전혀 모험 없이 갖고 일단 써봐라. 그래서 저는 시골이 뭔지 트리트먼트가 뭔지 막 이렇게 해냈습니다. 네, 처음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뭘 써가면 이거는 트리트먼트가 아니야 라고 하고, 뭘 써가면 이건 시험이 아니야 라고 하고, 또 시나리오를 써가면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야 라는 식의 네, 다시 써와 몇 번을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즐겁고 공부가 되는, 엄청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했어요? 일단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다. 네, 어떤 구성에 대한 법칙이 있고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시나리오와 가까워집니다. 결국에. 그리고 많이 구성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찍어내면 결국에 그건 사용을 하는데, 즉흥적으로 뭔가 찍어낸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얼마나 고민했느냐에 따라서 감도가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가 너무 중요하다. 네. 배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창작에 대해서는 계속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리한 적이 별로 다 있고 경험상 이제 여러 명이 섞여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면 여러 명이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가중되는 게 아니라 애매한 주용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캐스팅이 이렇게 좀 빠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으면은 지금 완성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정말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쓰면서도 몇몇 얼굴이 떠올랐었는데 현진이가 아무래도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던 게 전화를 하자마자 미안하다, 내가 몇 년간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캐스팅을 하고 앉아있으니 좀 이런 식의 대뜸 뜬금없는 전화를 미안하다 했는데, 현진이가 아니야 이래야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 이런 식으로라도 인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야 얘기해줘서 이게 좀 너무 멋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반가웠고, 그렇게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호정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너무 좋아했었고 아예 시나리오에도 호정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을 안 했었고, 선배님께서 해주면은 초반에 영화로 힘있게 사람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정 선배님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혜원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처음에 이제 시영 씨가 소개를 해주는데 정말 조금
진짜 그날 가서 딱 만났는데 너무 회사하게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그래서 이거 저 뭐야 막 이러면서 너무 반해가지고 그 친구를 캐스팅하게 됐고, 한국 같은 경우도 시어머님 같은 경우도 어떤 너무 남성성이 크게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 말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도 약간 중성적이어야 하지만 적대감이 들지 않고 이 예비 그러니까 현진 맡은 역할에서 불리는 어떤 또 다른 사람처럼 믿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낮과 밤을 분리한 것도 있거든요. 이쪽이 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적대적인 느낌보다는 저 사람은 뭔가 헤매고 있고 저 사람은 사라지고 싶어하는 또 다른 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경계가 모호한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가장 옆에 있어서 게다가 연기를 잘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걷는 장면과 서 있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걷고 서 있고 호흡하는 걸 잘하는 배우가 제일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배우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캐스팅으로 너무 잘 와줬고, 그리고 수원 씨 같은 경우도 수원 씨 같은 경우도 잠깐이지만 너무 임팩트가 있는 그 모래와 바람도 나와요. 제가 극장에서 보시면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께서 캐치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 극장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영혼들 같은 느낌을 줬으면 좋겠었어요. 그러고 아니면 호정이의 추억이나 시험이의 추억 같은 느낌들의 어떤 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앉아있으면 그 느낌을 주지 않거든요. 어떤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고 집중을 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왈츠, 뒤쪽에 보면 왈츠를 추고 이렇게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실루엣만 나오더라도 배우가 직접 해줘야 된다는 게 있어서 아무나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없었죠. 네. 근데 특히 서현진 배우는 괜찮아요. 현진이하고는 무용을 같이 했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현진이가 다 학교로 가면서 이제 저희가 빠이빠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되게 오랜 시간 기숙사생활까지 하면서 군대 동기 같은 스타일이죠. 아니 두 분이 현장에서 모델을 하고 현장에서 약간 말을 길게 안 해도 이렇게 눈만 봐도 제스처만 봐도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좀 신기한 게 그 무용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그게 꼭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말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직감적으로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세 테이크 안쪽으로 거의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혜진이가 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 제가 이렇게 하고서 저는 너무 좋았다고 서로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도 되게 오랜만에 물론 시험님도 되게 오랜만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 뭐 그다지 멋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배우로 또 이 작업을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감독으로 같이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웃겨드리면 네. 사실 운동 연습을 하다가 예리 감독이 저에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촬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현진 배우님이 안 좋다는 건가? 이게 뭐라는 거죠? 뭐 하는 거? 아니 그 서현진 배우님이 좋고 너 쉬었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스웨이소이고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중간에서 공동 연출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제작도 일도 하고 이제 중간에 있었는데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영화를 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보고 네, 되게 감사한 게 정말 감독이 이제 연출이 사실 현장에서 생각할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걸 다 조율을 해줬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체크
싶다를 얘기하면 그건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이 된다, 어떤 장비로 해야지 이게 이 시간 안에 이렇게 끝나야지만 내가 다음 뭐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정말 빠르게 진행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찍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회차에 어떻게 쓸 수 있고, 배우가 얼마큼 시간을 내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 회차에 또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한 두세 안 정도의 어떤 고민할 거리들을 동시에 저희가 진행할 어떤 얘기들을 진행하면서 결정을 최대한 미룰 수 있게 제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어떤 베스트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그거를 너가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물어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영화가 어찌됐건 저답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후회를 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를 만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도 제가 좀 너무 부끄럽거나 아니면 너무 쑥스럽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마음을 찾아서 나가는 거고, 나도 찾고 싶으니까 마음을 찾아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하려고 뭔가 한 거를 보여드려야지. 일단 제가 모르면서도 그걸 다 아는 척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족시키는 것도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되게 컸고, 그래서 더 어떤 구조적인 영화보다는 직관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영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찌 보면 호정이 예리에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끔 가장 먼저 도와주는 인물인데 사실 호정조차도 자기가 뭘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영화관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둘을 처만한 영화관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배우로서 좋아하는 장면이 궁금해요. 저는 약간 호정이 잃어버린 마음이나 잃어버린 어떤 시간을 찾기 위해서 계속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되게 오래된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를 시즌 틀기도 했었고, 실제로 소리가 나오고요, 그 영화가. 그리고 호정이 그 어떤 마음을 계속 추억하기 위해서 그 극장에 계속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출근장 찍는 사람처럼 정말 오니까 그 극장이 너무 자기 집 같은 거죠. 그래서 목소리도 그냥 크게 얘기하고 차가도 그냥 먹고 이런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리 같은 경우는 저를 상사로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 예리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어떤 감성을 자꾸 써서 뭔가를 지우잖아요. 마음을 써서 뭔가를 지우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감성을 잊어버리니까 그 감성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기존에 생각하는 낭만적인 어떤 공간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공간이 저한테는 극장이 필요해서 극장을 처음 먼저 등장을 시켰고, 거기서 호정을 만나는 걸로 해서 좀 빠르게 뭔가 영화를 시작하는 힘을 좀 주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현실 침대에서 일어나서요, 지금 이렇게 손을 얼굴에 이렇게 내려고 하는 그 컷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선물 준비했어요. 네. 질문하시고 질문하시면 몇 개 없어요. 몇 개였습니다. 특별한 선물이야. 영화제 끝나고 다시 올 거라서. 뭐 사이즈로는 못 받았는데 신경 네.
이 영화가 어찌 됐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걷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딘가로의 이동이라는 거는 뭔가를 찾기 위한 행위니까요. 배우의 액션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되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보여지는 그 풍광 자체가 사실은 또 한편의 예리의 마음이거든요. 그 전체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커먼 구멍들이 화면에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 구멍들이 의도적으로 나온 거고요. 외워지지 않은 마음이나 빈 마음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는 조금 밝아요. 네, 따뜻하고 밝게 좀 더 그런 걸 넣었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좀 찾고 싶어서 실제로 헌팅을 4번이나 했습니다. 네, 태백 쪽에 4번이나 와서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든 찾고 싶었고 그리고 그 공간들이 그 공간이 아니게끔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공간이 다 드러나게끔 찍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전선이 있건 아니면 뭐 안전 그런 표시들이 있건 그게 다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세계관 같고 그래서 그렇게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드러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포스터 네, 포스터. 마이크. 흰색 저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진짜 일단 제목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전까지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보면서 되게 봤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 중에서 예리가 마지막에 마음을 지우려고 했다고 했는데 마음을 결국엔 선택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 안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를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의 마음을 받아서 본인이 하나의 마음이 본인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 자체를 느끼고 있고 그 존재를 정확하게 다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복합적인 어떤 희망이나 열정 같은 것들이 이제 마음의 불꽃이 잃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려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은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그와 반대로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포기를 자꾸 했었던 사람인 거죠. 포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얻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이제 꼭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영화가 따뜻하게 끝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편으로 질문하셨거든요. 네, 앉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연출에서 궁금했던 게 서현진 배우님은 관계를 2번 시도하다가 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찌됐건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하려고 안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든 자신이 마음을 계속 믿고 있긴 하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심플하게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답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이럴 때 담배를 꺼내시는 경우 담배를 피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또 함께 담배를 피우는 그러니까 이쪽은 어찌됐건 자신을 계속 훼손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잃어가는 거는 더
학생 먼저 하시지 않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느끼면서 계속 봤는데요. 그게 약간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약간 싶기도 하고 꼭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서현진 배우님 군대 동기 같은 사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친해서 벌어진 에피소드나 비하인드가 있는 사소한 것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마음, 네, 모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 꼭 굳이 어떤 경계를 제가 나누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한 것보다 어떤 말을 저도 영화를 봤을 때 이게 모두 한 사람한테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각자 다 개별의 어떤 이유가 있겠고 어떤 세대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것도 다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분시키기보다는 뭔가 설명하기보다는 감각하는 영화로 느끼길 바랬고요. 그리고 현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잠을 못 자서 현실이가 자꾸 뭘 자꾸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멜라토닌도 챙겨주고 사탕도 챙겨주고 뭐도 챙겨주고 그래서 이런 또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대단히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데이팅을 해도 개떡같이 말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되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30대 저기다 한 번만 봐줘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짜증 냈을 때가 1년 전쯤에 연출을 하다가 말을 너무 안 해서 저한테 문자로 네가 알고 있는 거 반만큼이나 빨리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출연하면서 저한테 이제 배역 설명을 한 30초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배우 사람들이 너무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늘 배우하다고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연출자들이 연락하지 않나?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배우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지. 이게 마음이 여력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거까지 거기까지 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막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른이 잘 해줄겠거니 그래서 제가 아팠네요. 제가 아팠구나. 이상하게 연락이 안 하게 되죠. 네, 안 하게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떤 직관적으로 그 배우가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거 되게 분명하고 본능적으로 배우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거를 여기 찍으면서 이게 이랬고 이게 이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막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배우는 어떤 다른 행동을 할 때 자꾸 다른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움직여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적게 하고 저 사람을 일단 믿고 그 사람이 스스로도 믿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그 중에서 뭐가 조금 더 가미되면 뭐가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디렉팅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떠세요? 거기 갤러리는 본인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요? 네. 저도 근데 이거 너무 무식하게 말하면 좋은 배우들은 어쨌건 제가 말을 안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맞고 이제 특히 두 분은 사실 춤을 췄던 사이이기 때문에 되게 뭐 문학이나 문어체 같지 않고 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멀리서 이제 현금이 이렇게 쭉 걸어오고 있어요. 본인이 지워지기 위해서 이제 현금 이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게 진짜 그 시간 동안 진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와 멘탈 진짜 대단하다. 두 사람 너무 프로페셔널해가지고 눈물도 보이고 1초는 바로 나고 테이크를 다시 가서 하고 다시 가서 또 하고 보니까 놀랐습니다. 선물이 하나 남은 거 끝났나요? 그래도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먼저 드시죠. 에이스의 저는 영화 제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저에게 처음 영화 제작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제가 연출자라면 가장 내가 고민해왔던 것들 혹은 내가 제일 알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에 대한 주제를 선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을 하시면서 그리고 연출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 궁금증이나 내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 감독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잃어버린 마음을 이 영화를 연출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연출 후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처리하시기를 결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어떤 마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져가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흘려보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뚜다리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잃은 사람이 더 슬플까, 기억을 잃은 사람이 더 슬플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기억을 잃은 사람은 기억을 잃은 사람 주변이 더 슬플 것 같고요. 마음을 잃은 사람은 마음을 잃은 사람 자체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수습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 거라면. 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마음을 좀 소중히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참 시간이라는 게 감사하기도 한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를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시간들을 잘 어떤 마음으로 뚫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이 어떤 식으로 또 되고 내 주변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하는지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게 보다 나은 선택이길 계속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 하는 2004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영화의 오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유를 찾은 게 한 여성이 저희 비슷한 또래거든요. 셋이 사연들까지 뭔가 이제 낯선 공간을 간단하게 차려입고 갔잖아요. 특별한 사연 없이 누굴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큰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10년 정도를 돌이켜 보니까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게 처음인 거예요. 보통 막 누구 죽이려고 하고 토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조금 많이 배운 게 그치 이게 남성인 저로서는 20대보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적 범위가 적지 않거든요. 훨씬 많아요. 솔직하게. 그러고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은 여성분들의 그 여성 이뻐 안 예뻐 날씬해 뚱뚱해 아니면 젊어 소위 말하는 아줌마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좀 말하는 걸 떠나서 제가 좀 사고할 때가 분명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나오는 작품들은 좀 더 그러죠. 피해 사거나 복수 아니면 피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 혹은 쇼트들이 이게 좀 특별한 사연 없잖아요.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자연스러운 거. 네. 그게 분명히 이제 남성들은 자연스러운 소재가 많은데 그런 게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좋고 신선하구나, 묘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 이런 풍광이 예리의 마음인 것도 있었지만 여성들이 생각보다 어딘가를 불편하게 차려입고 가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잘 모르는 여성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잘 이해 못하는. 네. 근데 생각보다 여성들은 그렇게 구두를 신고 불편한 아스팔트나 아니면 자갈길을 걸을 때는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삶에 훨씬 더 많은 불편함들을 겪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나 많은 사람들을 좀 견디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잘 타파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아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영원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뭔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또 자연스러운 거기로 해서 뭔가 저는 현진이가 일단 예쁘게 입고 나오길 바랬고 그리고 아름답게 저 풍광들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제목으로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보면 되게 길잖아요. 일본 스웨덴 쪽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한 20년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찍으면서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 선생님께서 가르치만 입고 나올 때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 질문 또 있으시죠? 네. 아까 뒤에 맞아요. 체크자 뒤로 좀 제가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예리가 숲 길을 헤매다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감독님 하란을 이제 참게 되는 장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연출이 헤매는 장면에서 이제 예리의 시점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이제 딱 바닷가에서 하늘을 찾았을 때 하늘을 마주했을 때 되게 포커스가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 연출의 의도가 궁금했어요. 일단 마음이라는 게 온전하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을 잃은 것 같거나 마음을 찾은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실체가 보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긴장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화의 앞쪽에는 조금 더 많이 외롭게 보이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넣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영화의 딱 중반에 제가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뭔가 조금 더 영화가 밝게 이제 화사하게 갈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싶어서 조금 더 그렇게 찍었었어요. 네, 애초에 그거는 분명하게 흐릿했어요. 네. 신나는 애초에 더 흐릿하게 네, 더 흐릿하게 사실 찍고 싶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많은 시대인데 그리고 선명한 것보다 좀 흐린 게 잘 보이는 거 있는 거 더 의미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선명하다고 해서 그걸 정말 선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거의 마지막 모노레이터를 잡아야 뒤에 손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아, 느껴지고 네. 되게 닿지 않는 곳을 얘기하고 외침을 하고 있다고 아, 느껴지는데 아, 그런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네. 그게 조금씩 뭔가 왜곡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이렇게 편안한 상태 그리고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왜곡을 줄 수 있는 렌즈들을 찾았고요. 일단 조금 얼굴 같은 경우는 가까이 많이 붙어서 더 찍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앵글들을 선택을 했고요. 이모리 허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누군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객들한테 던지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굳이 꼭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또 영화 너무 잘 봤고 은혜리 배우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보고서 잃어버린 것들이 뭘까 하면서 영화에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우선 다른 영화에 비해서 대사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장작이나 구슬소리 같은 생소한 소리만 나오고 있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라는 인물이 나오고 마음을 잃어버린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지막쯤에 결국 길을 찾았나요? 물어보니까 자신은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예리라는 사람도 항상 누군가를 지원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제가 강렬히 느꼈던 것은 그 갤러리에서 한이 예리와 안으면서 제 마음을 드려도 될까요? 하고 그 마음을 받고 한이 이제 아까워서 못 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자분을 만나셔서 이야기하는 게 자신은 이 마음을 영영 잃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예리도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에겐 지도라는 걸 항상 보면서 찾았지만 결국 지도대로 가지 않고 자신이 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리도 자신이 지원하는 방법 대신 한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았는지 그래서 한이 예리에게 지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했다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잠깐 여기 나오셔서 영화를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확실하게 영화를 구조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꼭 그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 그런 의도를 심어놨고요. 네. 그걸 잘 읽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둘이 꼭 해피엔딩일까요? 라고 한다면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괜찮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이 괜찮음과 괜찮지 않음의 사이를 알고 있음에도 웃을 수 있는 시험은 형은 또 괜찮은 건지 그 다음 또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래서 자신 마음을 또 줄 상대를 찾을 수 있을지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저는 다들 우리처럼 자신의 길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좋아하시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가 괜찮은 선택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본을 전부 다 한 얘기 방금 쓰긴 했지만 이제 마음에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핸드폰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어디에 많은 잘은 모르지만 뭐 AI 같은 게 나오니까 임팩트가 발사가 되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족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비해서 줄어들기도 했고 이제 그런 시대적 흐름이나 공기나 문맥 같은 것들이 제가 옆에서 바로 어휘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한예리 감독이 마음 말고는 좀 딱히 설명할 단어가 제가
중요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처음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는 조금 더 잘 예쁘게 가져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예리 감독 옆에서 말했듯이 조금 영화를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